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7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에서 철저한 자구 노력과 엄정한 손실 부담이라는 확고한 원칙하에 기업의 체질 개선을 유도해왔다며 구조조정의 부담을 미루거나 적당히 마무리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정부는 4개 업종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방안별로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해 이행력을 확보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모바일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점유율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시장조사기관 D램 익스체인지는 올해 3분기 삼성전자 모바일 D램 매출은 29억 6천만 달러로 2분기보다 22.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2분기 61.5%에서 3분기 64.5%로 3%포인트 올라 연속 최고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심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수준으로 급격하게 위축됐습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 동향조사를 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95.8로 지난달의 101.9보다 6.1포인트 급락했습니다. 11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월 94.2를 기록한 이후 7년 7개월 만에 가장 낮고 올 6월 이후 5개월 만에 장기 평균 1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본이 중국산 제품에 부여하던 특혜 관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일본 재무성은 관세, 외환 심의회를 열고 중국과 멕시코, 브라질, 태국, 또 말레이시아 등 5개국을 대상으로 부여했던 특혜 관세 제도 적용 기준을 오는 2019년까지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특혜 관세 제도란 개발도상국 수출 진흥과 경제 지원을 위해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하 또는 면제하는 것으로 일본은 현재 143개국에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기분 좋게 증시를 좀 맞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증시는 오늘까지 한 주 내내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비슷하게 좀 좋아졌으면 했는데 지지부진한 흐름, 좀 답답한 흐름들을 이어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좀 하락 장세, 하방 경직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글로벌 증시의 영향 더불어서 탄핵 정국에 펼쳐질 것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개별 기업들에 대한 검찰 수사 등 악재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경계 심리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 마감까지도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 장을 또 예측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오늘 장, 내일 장과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수 올라주고는 있습니다. 빨간불 켜고 있고요. 1972.78포인트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0.08% 강보합권에서 소폭 올라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은 어땠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밴드상 하단이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강보합권이 1972포인트, 지금 현재 포인트 정도로 시작을 했고요. 1978포인트까지도 상승을 했고요. 1970포인트 바로 아래인 1969포인트가 오늘의 저가입니다. 1969포인트부터 1980선이 안 되는 짧은 밴드의 상하단선을 가지고 있는 코스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개인과 기관은 팔고 외국인은 삽니다. 개인은 103억 원 매도고요. 기관은 224억 원 거래소에서 매도합니다. 외국인은 소폭 104억 원 정도 사고 있고요. 어제 정말 대량으로 팔았던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주곤 있는데 그 매수세가 영 크진 않은 모습, 104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현재 지수 거래소보다는 조금 상승폭이 큰 모습입니다. 596포인트까지 상승폭을 키운 모습이고요. 0.58%, 3.43포인트 현재 코스닥은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한번 일중 흐름들 차트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장 초반에는 약보합권으로 592포인트로 출발을 했고요. 출발 직후에 좀 낙폭이 생기는 모습들도 보였지만 낙폭을 이내 회복을 했고요. 상승 쪽으로 가닥은 잡았는데 상승폭이 그다지 큰 모습은 아닙니다. 597포인트까지 올라주기도 했고 지금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고가와 근접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상황 어떨까요?
거래소와 마찬가지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사고 개인과 기관은 팔고 있는데 종전까지 팔고 있던 기관이 현재는 이제 보합전으로 한 0원 정도로 보이는 걸 보니까요. 이제 매수를 좀 돌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개인은 259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은 매수 매도가 없습니다. 지금 0원이고요. 외국인은 287억 원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2거래일 연속 매수세에 나서주고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마감 전략 관심 업종 살펴드릴 오인의 투자 전략 바로 이어갑니다. 매의 눈으로 시장을 살펴드리는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인은 오늘 장을 보고 한 줄 투자 전략을 어떻게 뒀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메리츠증권증권 본사 영업부 이재우 차장 제일 상단에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3중 바닥 반등권역이라고 주셨습니다. 이제 바닥을 좀 다진 게 아닌가라고 이재우 차장은 보고 계신 것 같고요.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 뭐라고 남겨줬을까요? 코스닥 외인 방어 플러스 저가 매수세 유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외인이 좀 방어해주면서 저가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다. 코스닥에 대해서 두 분 다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입니다. 버티는 지수 속 변화를 기대해 보자라고 또 이야기를 박남일 부장 지금 나와 있네요. 하나금융투자증권의 원주지점 박남일 부장 시장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쉬는 것도 투자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보통 08년 이후 최대 하락폭을 보인 현 시점입니다. 보통 이 정도에는 반등을 보였으므로 하방 경직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주셨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입니다. 버티는 지수 속 변화 기대라고 남겨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입니다. 기승전 환율이라고 남겨주셨네요. 환율이 지금 변동성이 워낙에 크고 환율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오인의 투자 전략 만나봤고요. 이 중에서 한 분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투자 전략을 남겨주셨던 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투자 전략 짧고 명쾌하게 주신 것 같습니다. 기승전 환율이라고 주셨는데 요즘 환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머리가 아프실 것 같은데 그 이야기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환율의 방향성인 것 같아요. 뭐 계속적으로 이제 설왕설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환율이 어느 정도 좀 올라오니까 더 이상 여기서는 환율이 치고 가기 힘들다. 또는 뭐 여기서 더 달러의 랠리가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 왔다 갔다 제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달러와 강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이 과연 달러 가격의 박스권 상단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저는 뭐 아직까지는 국내 어떤 시장의 이 외국인 수급이 뭐 연속성을 갖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져요. 지금 뭐 보면 사실 어제 빼고는 최근 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기록한 것은 맞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은 방향성이 거의 없고요. 근데 중요한 건 과연 여기서 순매수 기조를 더 이어갈지 그렇지 않을지는 환율의 움직임이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만약 여기서 이제 박스권 상단을 뚫고 뭐 1190원, 12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아마 여지껏 좀 들어왔던 어떤 수급보다 나가는 수급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12월 FOMC가 이제 남았죠.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시장이 받아들이고 가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을 얼마만큼 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횟수로 할지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 당연히 FOMC에서 이제 코멘트를 달겠죠.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다양한 인플레이션 상황 이런 것들을 코멘트를 달 텐데 그러한 어떤 코멘트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근데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0.25포인트나 또는 0.5포인트 정도 수준이면 사실은 시장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 반영이 좀 됐다고 보여지니까요. 근데 그 이상이거나 또는 금리 인상을 조금 자주 해서 원하는 타겟 금리까지 좀 빠르게 올리겠다라는 코멘트들이 달리게 되면 시장은 좀 출렁일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있어 보이고요. 지금은 무엇보다 이제 외국인의 연속성 수급이 중요한데, 근데 이제 코스닥이 아니라 이제 코스피 위주의 어떤 연속성이라는 게 조금 더 눈에 띄는 대목이고, 근데 지금 보면 오늘도 뭐 외국인이 최근에 좀 사고 있지만 계속 197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까지의 연속성 가지고는 아직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턴어라운드 시키기에는 아직 섣부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의 연속성이 얼마만큼 더 들어올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당연히 이제 파생 포지션에 있어서도 얼마만큼 좀 변화가 있을지, 하락 방향에서 완전 상방에 대한 베팅으로 언제 바뀔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1, 2, 3번을 종합해 보면 결론은 하나죠. 이제 리스크 관리는 여전히 하고 가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현금 비중 좀 가지고 가셔라. 주식 비중 좀 채워 놓으실 분들은 적어도 한 50% 내에서만 좀 채우자. 이런 얘기들을 좀 드렸는데, 리스크 관리는 여전히 좀 필요하다라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가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때니까 그런 부분에 좀 유념하셔서 뭐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 이제 여기서 사도 크게 물리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생각해보자라는 것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여전히 뭐 하방 경직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전히 하단으로 내려온 게 아니니까 좀 주의를 하자라고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수급도 확인하고 환율도 확인해보자라고 주셨고요. 오늘장 이제 관심 종목을 저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산업재 섹터를 주셨고요. 금융주를 주셨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을 주셨습니다. 마감 전략과 함께 저희가 특별히 봐야 될 종목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얘기는 사실은 지난주에도 제가 계속 드렸었어요. 산업재 섹터는 저평가가 지금 해소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장주보다 가치주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철강, 화학, 중공업주들 계속 보자. 근데 철강주도 지금 포스코도 그렇고 신고가 나는 종목도 많고, 화학주도 뭐 케미칼 같은 경우 잘 많이 밀리지 않고, 특히나 중공업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이제 다른 종목 대비해서 좀 빠지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금융주 역시도 금리 인상 수혜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매력적인 부분들 때문에 최근 주가 퍼포먼스 좋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반도체인데, 최근 반도체주들 뜯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BH 같은 것도 신고가 났고요. 이게 주가가 그렇게 크게 안 밀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 이 안에서는 지금 플레이를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섹터 내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아무래도 잘 가는 종목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그 잘 가는 친구들하고 같이 놀아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SFA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은 사실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으실 거예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역시나 이제 반도체 또는 디스플레이 쪽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고, 최근에 보면 중국 쪽에서의 이 발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만큼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장비 발주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 발주가 지속되면 뭐가 또 지속되겠습니까? 당연히 숫자가 찍히겠죠. 실적에 3분기 잘 나왔고 4분기에도 지금 기대하는 이유는 발주된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공시가 나온 것뿐만 아니라 지금 대기 발주들도 분명히 기대할 부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실적 호전은 당분간 좀 지속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올랐다가 음봉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가격 조정이 나왔어요. 상단이 한 6만 원대에서 지금 5만 8천 원대까지 좀 빠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5만 8천 원, 5만 6천 원, 5만 7천 원 이런 때는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가격권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분할 매수 가격으로 현재가부터 좀 담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7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52,5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가격부터 매력적이다 보니 조금씩 분할해서 담아주시라라고 SFA 들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 전문가 5인이 꾸려가는 종목 컬렉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께 수익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종목들 추천해드리고 수익률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수익률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베스트 탑3 수익률입니다. 자, 먼저 3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 3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요. 우리은행으로 5.2%의 수익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전일보다 올라왔네요, 수익률이. 2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골프전 유원홀딩스로 윤철한 대리가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8.5% 수익률입니다. 굳건하게 골프전 유원홀딩스로 2위를 지키고 있고 역시나 1위는 한샘 종목인데요. 2위 종목 추천과 1위 종목 추천이 같은 인물입니다.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윤철한 대리인데 한샘으로 13.2%의 수익률을 굳건하게 지켜주면서 베스트 수익률 탑3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탑3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쉽게 바뀌지 않는 탑3 종목들인데 어떤 종목이 또 올라와서 이 탑3 종목들을 위협을 할지 소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태증권 구로디지털밸리 지점으로 가봅니다. 김기범 대리 전화 연결돼 있어요.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대리님 포트를 먼저 저희가 보고 나서 새로운 종목을 또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포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종목 컬렉션 두 종목 지금 담아두고 계시고요. CMG제약과 테스나 종목입니다. 그런데 CMG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실 구간이 조금 큽니다. 마이너스 14.2% 그리고 테스나는 마이너스 3.2% 두 종목 다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자, CMG제약 그리고 테스나 두 종목 다 지금 손실 구간에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어떻게 하지? 지금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 볼까? 이 기로에 서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 자체는 제가 봐도 12월 초 중순까지는 역시 중소형주들이 대형주 대비 열세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대했던 자금 수요도 사실은 대부분 연말 배당을 겨냥하고 지금 자금들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역시 중소형주들, 특히 제가 늘 보는 거는 이 코스닥을 포함한 이 중소형주들은 제일 중요한 건 투자 심리입니다. 이 투자 심리 자체가 붕괴됐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개별주들에 대한 좀 가치를 좀 받기 힘든데요. 첫 번째 제가 추천드린 테스나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은 저번 주에 언급드렸지만 역시 4분기는 확실하다. 물론 실적이라는 건 예상치긴 하지만 역시 가동률을 봤을 때 4분기는 전분기나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은 분명히 잘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12월 중순부터는 중성주도 제가 볼 때 온기가 좀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 손절가도 터치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반등하게 되면 반드시 반도체 섹터가 선두로 나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속 매수라던가 보유 전략을 유지하셔도 충분할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 종목 CMG제약 같은 경우입니다. 최근 사실 뭐 정치적 이슈에 이제 뭐 지열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차병원 그룹과 아무래도 관련이 좀 엮여가지고 특히 또 제약바이오 섹터 투심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약속드린 손절가 2,760원을 하회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요거는 좀 손절을 제가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오늘은 그 탑3 종목을 좀 위협할 만한 좀 종목을 다시 한번 준비를 했고요.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두 종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MG제약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를 터치를 했기 때문에 포트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손절을 했습니다. 테스나는 앞으로도 좀 좋아 보인다. 반드시 반등이 나오면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고 보유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탑3 전략을 위협할 만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굉장히 기대됩니다. 제가 금요일 추천드릴 종목은 앤디포스입니다. 네. 상장한 지는 뭐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 자체는 역시 방수, 특히 방수 기능에 특화된 기능성 테이프를 만드는 간단한 회사인데요. 글로벌 방수 테이프 시장의 점유율로 1등입니다. 매출액 자체도 역시 TSP용 양면 테이프가 거의 87%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 윈도우 필름을 조금 만들고 있긴 합니다. 2014년부터 삼성에 납품을 하였고요. 15년에 애플사 이렇게 납품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신제품, 휴대폰 다 갖고 계실 텐데요.
올해 지금 갤럭시 노트 7이라던가 그 다음에 아이폰 7이 나왔죠. 다 이런 지금 대형 그 회사들도 올해부터 완전 방수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변화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이야 뭐 프리미엄 스마트폰들을 다 갖고 계시고 그쪽에 방수가 먼저 적용이 되지만 결국은 사람들은 휴대폰을 항상 갖고 다니죠. 그렇기 때문에 방수 기능은 필요하다. 특히 방수에 대한 사람들의 그 필요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약간 중저가 브랜드까지도 충분히 확대될 수가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휴대폰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뭐 스마트 TV, 태블릿 PC까지도 확장을 지금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국 하웨이 쪽하고도 공급 계약 됐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고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자동화, 전장화 장치 이쪽에서도 역시 방수 기능은 필수기 때문에 ND포스 추천드리고 다만 최근에 뭐 휴대폰 부품주들은 좋지가 못하죠. 전망도 좋지가 못한데 기존에 있던 그런 기능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이렇게 소문 나는 거는 뭐 이게 좀 방송에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정치 테마주랑 약간 뭐 엮였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좀 제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매수가 금일 가격 한 12,000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이고요. 목표가는 13,300원, 손절가는 1,800원 하회시 좀 제가 권해드립니다. 네, 엔디포스 아마 목표가 한 10% 정도로 짧게 잡아주셨고 손절가도 10% 정도로 짧게 잡아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 컬렉션 엔디포스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구로 디지털 밸리 지점의 김기범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목 컬렉션까지 쭉 함께하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 함께했는데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오늘장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조현주 연구원과 함께 대내외 불확실성과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칼럼 준비되어 있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님 출연하셔서 한미 증시 차별화 언제까지 갈 것이냐 진단해볼 예정입니다. 핫이슈 종목 주식탐탐 주보람 팀장과 함께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수혜 종목 찾기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